예, 안녕하세요. 한국사 지도사 자격과정 제1회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의 제목은 선사시대인데요. 선사시대 중에서도 이제 구석기 시대를 진행하고요. 모두 PPT로 진행을 하는데 48개의 PPT가 표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강의 교환을 짜지 않고요.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거기에 다 쪽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위에 몇 쪽 하면 그 책에 쪽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구석기인들은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그 북한 쪽에 평양에 있는 승리산인과 만다린은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우리 직계조상일 수가 있으니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니까.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는 청주에 있는 두루붕동굴의 흥수아이가 같은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피엔스 사피엔스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호모 에렉투스로서 주먹도끼를 쓴 사람들, 바로 연천 전곡리, 금우산, 묘산인.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뚜껑에 있다고. 그래서 금우산인과 묘산인을 배우지는 않아요. 금우산인과 묘산을 배우지 아니하면 전곡리인이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왜? 금우산과 묘산에는 주먹도끼의 초기 유형이 나오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전곡리 유형이 27만 년 전이거든요. 묘산인이 한 35만 년 전. 금우산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곳은 고구려 답다를 가면 요녕성 박물관, 요하문명전의 제1실에 바로 요 금우산인과 묘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북경인, 뭐 정촌인, 뭐 남전인, 마페인과 같은 여러 동아시아 선사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직계 조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들이겠죠. 자,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점점 동아시아로 와서 대략 BC 7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아까 불의 사용과 주먹도끼를 쓴 사람들이 인구가 폭발해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유럽과 동아시아로 뻗어나갔죠. 그때 2번 이동을 합니다. 2번 이동하는데 한 번은 주로 지금의 인도네시아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바인이라고 하고요. 그들은 멸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70만 년 전을 전후해서 이 사람들이 이번엔 아시아의 북쪽으로 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북경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모 에렉투스의 1차 이동, 2차 이동 가운데 2차 이동에 해당된 예로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기, 그래서 이 곧선 사람 호모 에렉투스까지 주먹도끼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 몸도를 썼다는 뜻입니다. 깨가지고. 그러나 중기와 후기, 슬기와 슬기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요 격지를 쪼아서 이렇게 배를 연결해. 그 순간 이것은 과학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뭐가냐, 팔로 던지면서 여기서 가속도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30m와 50m에 있는 짐승의 배를 찔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주먹도끼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짐승에 붙어가지고 막 깨니까 짐승이 막 그냥 발톱으로 나를 치면 나는 죽는 거죠. 근데 이제 30m에서 50m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슬기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사냥을 위해서 협동을 하게 됩니다.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이것을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죠. 역할 분담해요. 이 사람은 우우, 아하. 그러면 이 사람은 아하는 이렇게 하면 돼. 아하는 찌찌찌찌찌. 그 뭐냐면 뛰어서 짐승을 쫓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하하는 뭐냐, 줘줘 주스면 됩니다. 창에 맞은 짐승만 주스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드디어 언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 상태에서는 목이 이렇게 목뼈가 경추가 2개뼈였기 때문에 소리를 우빼 못 내요. 이렇게 빼요. 그러나 이게 직립을 하면서 경추가 5개에서 6개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모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 우에, 오. 그래서 아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우에, 오가 제일 밑에서 나옵니다. 아니, 해보세요. 여기 밑에 해놓고요. 오 해보세요. 아, 이, 우에, 오. 그리고 우에서 오 해보세요. 우에서 오. 울리세요? 안 울리죠?
근데 아 해보세요. 아 우에서 아 그럼 여기서 울려요. 이 우에 오가 밑에서 울립니다. 이게 모음이에요. 아 이 우에 오 5개 이상의 모음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목이 길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이 옆으로 퍼지면서 치아가 커지면서 자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소리가 만들어져서 인류는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요게 언어고 이 언어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기 구석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바위 같은 데다가 새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문자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3가지 방이 나타나. 하나는 말이라는 거, 하나는 그림이라는 거, 하나는 문자라는 거. 이 3개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록이라고 해요. 이게 역사에서는 예전에는 기록을 문자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록은 3가지다. 하나는 뭐냐? 언어다. 이렇게 몸과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전해지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랑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지금은 이렇게. 사랑도 단계가 있습니다. 말과 언어로 기록을 해주고 두 번째는 그림으로. 그죠? 암각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자. 이게 기록입니다. 그래서 후기 사람들은 그래서 슬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창과 화살이라는 걸. 근데 이게 불행이라는 거죠. 왜? 활을 만들었더니 이제 사냥의 명수가 돼서 아주 발이 빠른 토끼나 여우나 늑대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드디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드디어 인간은 정착이라는 것. 그게 뭐냐? 모든 짐승은 물을 마셔서 강변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강변 쪽에 오면서 뭐 짐승에 묻은 그런 그 곡식 같은 게 떨어져서 뭐 싹이 났는데 짐승이 와서 그걸 먹으니까 또는 새가 와서 먹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농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짐승을 몇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를 구덩이에다 놓고 배가 부르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새끼가 난 거죠. 그래서 뭐 목축을 했다. 인류학에서는 그런 걸 무지 중요시 하거든요. 어떻게 최초의 목축이 일어났고 어떻게 최초의 농경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드디어 농경과 목축이라는 4번째, 5번째 생산 양식이 드디어 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활은 축복, 불행이자 축복이에요. 너무나 많은 걸 잡아먹어서 먹을 게 없는 불행이 왔지만 이제 농경과 목축이라는 새로운 거.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그걸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했죠. 왜? 이때부터 권력이 생기면서 인간은 자유가 박탈되고 노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죠. 자발적 노동이 아니라 자발적 노동은요. 애들한테 시키면요. 뭐 10시간도 합니다. 뭐 학예회 발표할 때요. 그런데 공부시키면 안 하잖아요. 드디어 인간은 강제 노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이때부터 사기를 당해서 이제 노동에 발목이 묶인 그런 동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석시대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청원 두루봉동굴. 제가 고향이 충북 청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흥수 아이처럼 생긴 친구들이요. 충북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형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두개골을 보고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 괴산, 진천 이런 데서는 충남 진천이나 괴산 쪽에서는 많이 보는 유형이에요. 얼굴 유형이 우리나라 유형이 64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골격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후기 구석기 시대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